예, 오늘은 그 실전 강의에 요즘 아마 관심사죠. 박근혜 대통령 명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신년에 카톡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명식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그럭저럭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제가 대통령 취임 직후라 가지고 운세에 대해서 보니까 깊이 설명을 안 드렸고, 그냥 중간에 한번 고비가 있을 것이다. 비교적 초년에 잘 흘러가는데 부진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주를 가지고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잠시 박근혜 대통령 명식을 풀어놓으신 분들 글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52년 2월 2일을 음력으로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를 축시로 하지 않고 인시로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축시로 쓰신 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대통령들 사주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뭐냐면은 축시 뭐죠? 소니까 별로 의미를 안 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시가 돼야 뭐죠? 쌍범, 범을 두 마리 타야지 귀격이라나? 그런 내용들의 글들을 봤습니다. 장황하게 써놨는데, 명리 공부를 저도 근 20년 가까이 일해왔는데, 제가 일러도 뭐죠? 대충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일반인들이나 초보들이 그걸 봤을 때 알겠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푼다면은 그런 분들,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 나름대로 기억을 공부하시는 분들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명식이 사주 명식을 풀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일반인 사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어. 그지? 일반적 사람 풀 때도 뭐죠? 그 사람들하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사주는 사주대로 따라 놀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따라 놀고. 그럼 들었는데, 내 사주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지? 그걸 모른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빈시로 본다면은, 좀 어떨까? 이민시? 시가 이민인가요? 가빈시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빈시죠. 가빈시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빈시 같으면은, 자, 십성으로 보면 편관이에요. 그지? 편관인데, 이렇게 전혀 뭐죠? 편관에 쌓여있고, 또 박 대통령이 원칙주의자니까 맞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 십성을 살펴보면은 갑인시가 되면 뭐가 없습니까? 이 개수가 없거든요. 개수는 뭐가 됩니까? 정제예요. 정제뿐 아니고 재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지? 재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평소에 이제 우리가 깊이는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첫째 마무리가 안 되고요. 그지? 아주 치밀하지 못합니다. 재성이 없는 분들은 대다수가 거의 100%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죠? 별명이 뭡니까? 수척공주잖아요. 재성이 없는 사람이, 정제가 없는 사람이 수척공주 된다고요? 제가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제 명리 인생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끼워 맞춘 거죠. 인시로. 또 음력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사주는 비교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노출되어 있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정기에 보면은요. 이 시기에가 언젠가 하면 6.25 사변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6.25 사변 중에 자신의 행적들, 그죠? 자기 대구에 유경수 여사를 대구로 옮겨놓고, 그죠? 그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박정희 시간 나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음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지? 저는 이제 축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옛날에 여담으로 어떤 그 명리학 학회장이란 분이 신문에 이런 분을 그 광고를 내놨습니다. 그 한 해의 출발을 동지로 봐야 된다. 입춘을 보지 않고, 그죠? 그 근거가 뭐냐면은, 자, 동지 기점으로 양이 출발하고, 그죠? 양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동지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그 어떤, 우리나라 그 풍습, 그죠? 한 살 더 먹는 팥죽을 먹죠? 뭐 그런 등등 이유도 들면서 또 이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입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끼워 맞추는 형태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입춘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는 게 틀렸다는 이유로서 그분은 그 옛날에 그 김종필 국무총리 명식을 예로 듭니다. 들면서, 자, 김종필 국무총리가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재상사주인데, 재상사주라고 되려고 되면은 그 동지를 기점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소띠가 된다는 거죠. 입춘이 기점이 되면 소띠가 되고요. 동지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범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종필이가 재상이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니다. 전형적인 뭐죠? 끼워 맞추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명리에 가장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명식을 엄청나게 막 올립니다. 왜 최순실 씨한테 당했느냐. 그죠? 그걸 또 끼워 맞춥니다. 만일에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런 얘기 쓴 분 하나 찾아보세요. 뒤져가지고. 없습니다. 그때는 뭐죠? 전부 다 박비여천가만 올렸죠. 이 사람 이래서 대통령 됐다. 그죠? 이 사람 대통령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올렸습니다. 그지? 뭐라고 올렸냐면은 도대체 대통령할 명식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걸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입니까? 없습니다. 그죠? 아버님 후광입니다. 그 아버님 후광을 이용하자는, 그지? 주변 정치인들과 본인이 뭐죠? 권력 속에 자랐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의지 두 개가 플러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죠? 마지막에 운이 됐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의심스러우면은 그죠? 제가 명리학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52년 2월 2일 그죠? 축시생이든 인시생이든 그분들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자 명식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적어도 뭐죠? 최소한 50명은 있을 겁니다. 이 명식, 같은 명식이 그분들이 제왕사주냐고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고, 그죠? 쉽게 말하면은 옛날로 치면 왕족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귓기고 끼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명리를 공부해서 뭐죠? 얼마나 다른 일반인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서론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십성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푸는 순서가 뭐죠? 용신이죠. 그죠?
용신. 자, 용신이 뭘까요? 축월의 무인일주입니다. 그제? 축월의 무인일주입니다. 자, 이분이 보면은 축월이 뭐죠? 급제죠. 여기도 급제가 있습니다. 그죠? 급제. 근데 이것이 축토가 무토의 뿌리가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등력하지 못했어요.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축토는 뭐냐면은 십성으로서는 급제지만은 비급에 도움이 되는 급제지만은 전혀 뭐죠? 뿌리로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간이 무토는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신약이죠. 신약 명식에서 용신은 뭐가 됩니까? 인성이나 비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비급으로 생각하니까 뭐죠? 이거는 비급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급이라 할 수가 없죠. 뭡니까? 거의 수입니다, 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비급이 없으니까 뭐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겉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지장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지장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목 속에 있는 병화. 그죠? 생지의 중기는 용신으로 쓸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약하지만은 화를 용신으로 쓰죠. 희신은 어떻게 쓸까요? 희신은 이미 화는 목 속에서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생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를 쓸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목을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화가 있을 때 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희신은 토. 그러면 이제 뭐죠? 수, 목. 그림이 됩니까? 자, 이렇게 용신을 잡았습니다. 그죠? 용신은 뭡니까? 용신이 지상간에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아주 짱박혀 있는 거죠. 무기력하죠. 용신이 나오질 않아, 머슴이. 머슴이 안 나오니까 뭐죠? 뭔가 내가 다 해야 돼. 머슴이 없으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나 대신에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치 스타일이 뭡니까? 만기 친남입니다. 뭐든지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뭐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인데 뭐냐면은 일일이 뭐죠? 바이올린 치는 것도 켜는 것도 알아야 되고 피아노 치는 것도 개입해야 되고 일일이 뭐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밑에서 훈련을 시키고요. 지휘자는 뭐죠? 그것을 연주하게 만드는 게 지휘자죠. 근데 성격이 그렇게 못 되죠. 용신이 부실하니까, 머슴이 부실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머슴한테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푸는 거죠. 이 수업 시간에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럴 것이다. 예? 그런 특성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가 약하니까 뭐죠? 이분이 배짱이 없어요. 그죠? 대통령 좀 되면은 뭐죠? 찔러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지? 예를 들자면은 기자회견하면서 뭐죠? 오바마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뭐죠? 진한 농담을 던지고 곤란한 질문을 던져도 그죠? 유머로, 위트로, 재치로 넘어갈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 배짱이 아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기자회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일지가 뭐냐면은 편관이에요. 그죠? 편관. 아주 강한 억압이죠. 편관의 특성이 뭡니까? 원칙주의자거든요. 억압. 억압이니까 이분이 뭐죠? 가장 화두가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는 거. 정제. 이 정제잖아요. 정제니까 뭐냐면은 아주 뭐죠? 정밀하고 꼼꼼합니다. 수초공주죠. 재성이 없는 사람은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맞다, 안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재성이 없는 분들이 가게 부서운 사람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대충 끌적끌적 설지만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가게 못 씁니다. 적어도 정제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죠?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죠. 꼼꼼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뭐죠? 신금입니다. 이게 상관이죠. 상관. 어떤 상관입니까? 신금 상관이에요. 신금은 뭐죠? 제가 차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분이 기는 약해도요. 기는 약해도 눈빛이 대단히 강하대요.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레이저 강선입니다. 저희들은 차돌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또 식상이니까 나를 표현할 표현성이죠. 그래서 딱 마음에 안 들면은 뭐죠? 차돌을 한 방 탁 던집니다. 무섭죠. 그래서 안 맞으려면 뭐죠? 가만히 있어야 되죠. 또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뭐죠? 그 끼를 발휘하죠. 여유가 없죠. 그게 이제 그 신금식상이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우리 느낄 수가 있죠. 또 상당히 차갑죠. 여기 전체 보시면은 지장간에 들어있는 병화 외에는 뭐죠? 화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상당히 차가워 보입니다. 그지? 차가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묘목이 있죠. 이 정관입니다. 그죠? 정관은 뭐죠? 정관은 합리적이죠. 책임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요. 제가 기초 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기초 때 편관과 정관이 같이 있으면은 관성 혼잡이죠. 같이 있는 사람들은 희생적이에요. 자기 희생. 그지? 책임감, 의무감. 그래서 이분이 대단히 그건 강하죠. 그래서 아마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산다. 이런 마음은 진정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지? 남이 하기 싫은 거. 그죠?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된다. 의무감. 이런 것은 아마 인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자, 관성혼잡이 여사에 있을 때는 뭐죠? 남자들한테 뭐죠? 호감을 받기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운동장에 운동하러 가서 이를 만나보면은 요즘은 저 젊은 사람들이 테니스 치는 사람 잘 없어요. 연세 드시면 특히 대구 가면은 뭐죠? 거의 80%가 박근혜 대통령 팬이에요. 그죠? 심지어 50대도 제가 제 친구들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역시 남자이기 때문에 그죠? 박근혜 대통령 쳐다보면 별로 저는 뭐 반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죠?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보이면은 TV 돌린다기나 그러진 안 하고 쳐다봐요. 저런 사람이, 저 남자니까, 저런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얼마나 좋을까 찾았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도 상당히 뭐죠? 한몫했을 겁니다. 선거에.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있죠? 요게 뭐냐? 인축이 암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게 월지와 일지가 암합인 사람은요, 뭔가 확인해야 되는 직성. 그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것이 궁금하다. 그죠?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아니라도, 그지? 될 확률이 좀 있다. 확인해 봐야 된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뭐죠? 스마트폰 같은 배우자 스마트폰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 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이제 뭐 혼자 사시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정말 밤늦도록 일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무선도 없으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화기가 없어요. 그죠? 화기는 인성입니다. 그죠? 인성이 없어요. 자, 인성이 없으니까, 인성은 뭐죠? 받아들이는 기능이에요. 받아들이는 기능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오해를 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데 아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되면, 그 오해에서 잘 삐집니다. 그죠? 상대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삐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삐집니다만은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삐치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뭐죠? 이분 앞에서 아무도 뭐죠? 아마 그거 아닙니다. 인소리를 한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 있었으면은, 그죠? 잘리겠죠. 실제로. 아닌데요, 이러면 잘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뭐죠? 잘리기 싫으니까, 장관 자리 유지하고 싶으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단 한 명이라도, 아마 제가 할 때는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 지내셨던 분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대담이라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잘리기 싫으니까, 그죠? 레이저 총 맞기 싫으니까, 틀린 거 보고도 뭐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뉴스에 나왔죠? 김무성 대표가. 그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 전 거짓말하다는 거죠. 내가 아는데 왜 누가 모르냐 이거죠. 내가 다 알았는데. 자기는 이제 고백한 거예요. 뭐, 그전에 몰랐던 소리는 그 사람은 안 했다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인성이 없는 거예요. 그지? 여기까지가 기본적 설명이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교육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벌어진 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자는 얘기죠. 뭐냐면은, 근데 왜 그러면은 이분이, 그죠? 최태민이라는 분이나, 그죠? 그 사람이나,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당했겠냐. 그죠? 이 얘기는 벌써 옛날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뭐겠습니까? 이 사람 아주 기가 약해요. 이 인간이요. 기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지? 기가 약하다 보면은 사람이요.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어떻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뭐죠?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럽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죠. 아는 사람한테는 뭐죠? 제가 천진난만하게 굴어도 낯선 곳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분이 이 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용궁이라고 했잖아요. 수용궁.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연결해 볼까요? 이 사람은 인성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기능. 인간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인성이 없어. 받아들이는 게 없는데, 그죠? 받아들이는 방식은 뭐죠? 개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 볼까요? 자,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짜증나요. 그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하는 사람은 뭐죠? 개수처럼 물방울처럼 착 달라붙어가 받아들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꼬시기가 쉽죠. 그지?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이 이해력 떨어진 데다가 배짱 없는 데다가 그죠? 쉽게 잘 받아들이는 구조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각각 최고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판단력을 갖고 판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주변에 보면 지금 쓰레기들밖에 없어요. 그지? 속칭 말하는 자기들은 애국심이라 그러는데 국가와 민족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뭐죠? 국민들 우롱하는 얘기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볼까요? 저는 잡히가도 좋습니다. 이정현 대표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에서 뭐죠?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죠? 엄연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인데, 국회에서 뭐죠? 한 정당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죠? 다 나와 있고 대통령도 뭐죠? 고백했는데도 뭐죠?
썰개 빠진 소리 한다고. 나도 연설문 친구한테 듣는다는 거죠. 이따위 정도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뭐죠? 여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당 대표입니까? 여기 뭐죠? 간신이죠. 오직 뭐죠? 듣기 좋은 사람. 이 사람 듣기 좋은 사람은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이 기계라 조금만 있으면 뭐죠? 던져야 돼요. 나와야 되죠. 한 소리 하고.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꾸 돌이 던지다 보면은 뭐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다 나가면은 그럴 건데 뭐죠?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국무회의 하는데 뭐죠? 전 받아서기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합니까? 이게 없으니까 아, 내가 잘하는 모양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너한테 왜 떠들고 있냐? 이렇게 날립니다. 돌직구를 날리죠.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주대로 살죠. 그래서 이분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마 이 시점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처음부터 저하고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또 세월호 때 7시에 어디 갔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리학 측에서 접근해 봐야 되거든요. 뭐 정윤회하고 뭐죠? 심지어는 뭐 호텔에 있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왜냐면은 저는 당장 뭐 그냥 신문만 보고 저 젊은 애들 오는 글만 보고 제가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보고 뭐 제 주변 분들이 너는 그 애들하고 사고력이 똑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명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명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기가 전혀 없는 여자분들은 그렇게 남자 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아마 뭐 야당 쪽에서 보신다면은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지? 화기가 전혀 없는 분들은요, 절대로 뭐죠? 남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국산을 빼놓고 뭐죠? 남자 때문에 호텔 가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아니면 제가 뭐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지? 뭐 손가락 장이라도 찢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지?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성격을 가졌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 가지고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은 그렇게 하는데, 표현은 뭐죠? 어차피 표현궁이나 표현의 성이나 같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죠? 여기에 신금이나 있는 사람은 말을 야무지게 합니다. 또박또박 떨어집니다. 그지? 보통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자면은 화기가 있는 사람, 뭐, 정화락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토가 있다기나 또박또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신금인 사람들은 거의 뭐죠? 다 보면은 말투가 똑똑똑 부러집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아마 신금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뭐죠? 처음에 했던 용신을 가지고 성격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세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자, 이분은 뭐냐면은 뭐가 와야 됩니까? 운에서 화토가 와야 됩니다. 그죠? 화토가 오면 참 좋습니다. 근데 토 중에서는 뭐죠? 토가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진술, 충미 중에서 진토는 뭐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토입니다. 비견으로서. 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의 토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축토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토만 도움이 되죠. 미토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술토 같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죠? 비견으로서는 어느 정도 진토나 술토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실제로 그는 아니라고 보죠. 그렇다면은 화하고 토가 좋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천간은 기토든 무토든 괜찮겠죠. 그지? 그래서 천간에는 무토든 기토든 괜찮고
지지는 뭐죠? 비통은 좋고, 화는 뭐죠? 일단은 천간이든 지지든 좋습니다. 자, 화가 왜 천간이나 지지나 다 좋을까? 지지에 들어가면은 뭐죠? 지지에 들어가면 화들은 축토에 다 슬기를 당하지만은 인목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죠? 그럼 천간에 들어가도 뭐죠? 화는 개수 때문에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죠? 시금이나. 근데 왜 괜찮나 하냐면은, 왜 화가 천간이 괜찮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 많이 한 부분 있죠. 화가 들어왔을 때, 세운에서, 이걸 대운이라면은, 세운에서 뭐죠? 토나 화가 다시 왔을 때, 아니면 뭐죠? 목이 왔을 때. 그지? 세운에서 토, 화, 목이 왔을 때, 화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의 화는 괜찮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한번 보면은, 대운을 보면은, 자, 이분에 한번 볼까요? 젊은 시절에는 뭐죠? 젊은 시절에는 운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어떤 분들은 뭐냐면, 청와대에 있었는데, 좋지 않겠냐, 안 좋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있다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잣집 아들들 다 뭐죠? 어릴 때 빵긋빵긋 웃고 행복하고 다 잘합니까? 공부 잘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건 아버지 운이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이때는, 어린 시절에 우리 운은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공부예요. 그죠? 공부. 자, 그럼 어떻습니까? 관운이었으니까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는 척이라도 했을 겁니다. 왜냐? 억압심리가 발달되거든요. 원래 억압심리가 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한테 주어진 것, 이것 해야 되거든요. 깝깝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깝깝하게 보내지 않겠나. 그죠? 물론 이 중에서 세운에서 뭐죠? 세운에서 화가 왔을 때도 있고 토가 왔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 전반적으로 봐서는 썩 뭐죠? 운세가 좋지 않았어요. 그지? 그래서 구태여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분들은 뭐죠? 이때는 좋았고, 그지? 오히려 뭐죠? 이때가 은둔생활을 했으니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죠? 끼워 맞추기식 분석입니다. 그지? 실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그렇다면 부잣집 아들은 30까지 다 좋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때는, 이때 후반부터 뭐죠? 이때까지는 이분이, 이때 초반까지 30대죠. 이때는 이분이 뭐냐면은 어떤 시기입니까? 은둔의 시기죠. 은둔의 시기죠. 자, 왜 그럴까 보니까 이분이 아주 약한 사주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을목이 천간에 들어가면 뭐죠? 천간에 들어가면은 신금한테 깨지죠. 근데 잘 안 깨집니다. 을목이. 신금보다는 뭐죠? 훨씬 더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잘 안 깨집니다. 그럼 을목이 뭐죠? 쉽사리 신금한테 안 깨지라고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상관경관이 되죠. 상관경관은 뭐라 했습니까? 일간이 힘이 있을 때는 천하이복이지만은 일간이 힘이 있을 때는 뭐죠? 극설교가입니다. 이 극설교가의 시기예요. 그지? 극설교가의 시기였지만은 비교적 지지운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지? 그렇게 막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천간은 기운이잖아요. 그죠? 기적인 면이고 10년 동안에 지지는 뭐죠?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이때부터 뭐죠? 실제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서 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중반부터 이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40대. 그지? 40대 후반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가 뭐죠? 자, 병화는 어떻습니까? 병화는 천간에 합으로 묶입니다. 그죠? 합으로 묶이니까 그렇게 뭐죠? 역할을 잘 못합니다. 인성 역할을. 잘 못하게 되죠.
잘 못하게 되지만은 정화는 뭐죠? 정화는 들어가서 뭐죠?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인성으로서. 이거 깨지더라도 언제? 화, 토, 목이 올 때요. 세운에서. 그 다음 지지가 미토니까 뭐죠? 이분은 이때 뭐죠? 사실 두반 이때부터 뭐라고 세운 보면은 이때부터 힘을 상당히 받게 됩니다. 미토는 뭐죠? 이분한테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됩니다. 미토는. 특히 지지가 습할 때는 더 빛을 발하죠. 미토는. 그래서 이때 뭐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전반적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0 하나를 넘어가면서 뭐죠? 대운이 바뀝니다. 대운이 바뀌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운세 대비해서 약간 제가 멈칫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인데 이 대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미 내리막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운은 비록 이렇게 약하지만 세운이 좋았습니다. 그지? 세운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또 그 다음에 뭐죠? 여기서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올해의 운을 가지고 올해만 예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올해 성질운이라든지 이게 뭐죠? 갑자기 성질이라는 게 제비 뽑혀야 됩니까? 그러면 올해 운 보면 되죠. 성질이라는 것이 뭐죠? 올해 운이 안 좋아도 성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운이 바뀌는데 지난 10년이 잘 왔습니다. 지난 시절을 평가해서 올해가 성질 발표로 되는 것이지 올해 운만 가지고 뽑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질은 됐지만 올해 운이 약하면은 이 사람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에. 그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메모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명식을 공부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뭐요? 대운은 이미 내리막을 들어갔지만은 이때까지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가장 강력하신 이때입니다. 운에서, 그죠? 이분이 가장 강력할 때죠. 이때도 괜찮지만은, 이때도. 그러면 이때는 내리막인데, 세운이 이제 받쳐줬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작년, 재작년에 뭐죠? 자, 볼까요? 무신대운의 지난해 뭡니까? 지난해? 응? 을미. 그전에는? 갑오. 그지? 그전에는 뭐죠? 개사. 자, 이렇게 본다면은, 비록 이때부터 이제 운이 바뀌었잖아. 그죠? 세운이 바뀌었지만은 뭐냐면은, 사화, 오화가 뭐죠? 이 식신 부분을 좀 쳐줍니다. 차가운 기운을. 그지? 더군다나 뭐죠? 인목이라는 강력한, 이 명시에서 가장 힘센 게 인목이잖아요. 예? 축월의 인목. 그래서 이 인목의 생을 받는 사화, 오화의 힘이 대운이 지금 내려갔지만 이 대운이 못 내려오게 뭐죠? 막아줬습니다. 미토는 더군다나 뭐죠? 미토는 신금의 뿌리가 안 된다 그랬죠. 토생금이 아니고 오히려 뭐죠? 신금을 우습게 알죠. 우습게 알고 뿌리가 돼줍니다. 그래서 뭐죠? 튼튼한 뿌리가 돼주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그렇지만은 뭐죠? 천간에는 어떻습니까? 천간에는 시끄럽죠. 천간에는 그 작년, 재작년에 뭐죠? 신금. 그러니까 관성이 옵니다. 신학에서 관성은 뭐죠? 계속 장애입니다. 뭔가 앞에 귀를 막습니다. 그죠? 막았지만은 뭐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뭐죠? 넘어왔습니다. 그걸 잘 극복해 넘어왔죠. 근데 올해 딱 오니까 뭐죠? 올해 오니까 병신년입니다. 그죠? 병신년입니다. 자, 천간에 이 무토는, 대운의 무토는 여기 묶여 있고요. 그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뭐죠? 신금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은 인성인데 도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주변 여건이 병화가. 그죠? 인성이. 그러면은 뭐냐면 지지는 볼까요? 지지는 현실이라고 했죠. 지금 이게 과정이라면은 현실은 뭐죠? 대운과 세운이 둘 다 신금입니다. 이걸 합쳐서 뭐죠? 합쳐서 일지를 때립니다. 그냥 하나 가지고, 대운 하나 가지고 일지를 때려봤자 뭐죠? 워낙 강력한 인목이니까 사실 인신충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가 뭐죠? 신금이니까 이게 합쳐집니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명시를 풀 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 가을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가문 큰 일을 당해야 된다. 그죠? 그런 말씀 드린 게 저는 예언도 아니고, 그죠? 예측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무슨 여기서 글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죠, 저도. 모르지만은 왜 가을이냐? 대운과 세운이 다 식상이죠. 식상은 내 힘도 빼고요. 일제에 용신이 들어있는 인목을 폭격을 하는데요. 특히 뭐냐면 이제 가을이 뭐죠? 신유, 술. 이때가 상당히 이제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시 뭐죠? 전부 금이 되잖아요. 그지? 금이 되지만은 사실은 술이 더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자, 금으로 봐서는, 신금으로 봐서는 뭡니까? 얘들이 군사예요. 그죠? 군사한테 뭐가 없습니까? 군사들이 먹을 보급품이 없어요. 그죠? 식량이 없어요. 근데 수월이 되니까 뭐죠? 보급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세진 거예요. 세졌기 때문에 뭐죠? 이 사주 주인의 앉는 자리를 맹폭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내년을 볼까요? 중요한 건 내년이죠. 우리나라 명운이 걸렸으니까. 자, 내년에는 정유년이죠. 정화가 단독으로 들어와서는 뭐죠? 정화가 단독으로 들어와서는 괜찮습니다. 이게. 그죠? 괜찮습니다. 들어와서 뭐죠? 식상을 깨주고 일간을 도와준다면은 도움되는 거죠. 이때처럼. 그죠? 대운에서 오는 정화와, 그죠? 대운이 다른 거에서 들어오는 정화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정화는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여기 이미 뭐죠? 힘이 좀 빠진 상태죠. 들어와서 이것을 칩니다. 작용하죠. 일간도 도움을 줍니다. 그지? 주지만은 뭐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금이 더욱더 또 들어갑니다. 얘들이 뭐죠? 얘들이 힘이 빠지는 대신에 이 신금은 유금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도움 받습니까? 이게 양이잖아요. 그지? 양은 뭐죠? 경금인데요. 음은 뭐죠? 신금이잖아요. 자, 음은 신금 같으면은 이 경금은 신금에 대해서 좀 물러요. 그지? 좀 무르죠? 무른데 신금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협조해주면 뭐죠? 이 신금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더 세죠. 그래서 뭐냐면은 강력해진 신금이 다시 뭐죠? 인목을 공격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지? 또 지금은 뭐죠? 지금은 어쩌면은 뭐죠? 어쩌면은 이게 합의되어 있으니까, 그죠? 합의되어 있으니까 뭐죠? 이 부분이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엔 제 느낌입니다. 묶여 있으니까 사과하지 않았겠나. 레이저가 좀 묶여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내년에 정화가 들어와서 뭐죠? 이걸 치면은 뭐죠? 얘들이 뭐 어떻게 해요? 반발을 할 겁니다. 상관들이. 그 반발은 뭐죠? 공격 생각을 띠게 됩니다. 그럼 뭐죠? 나쁘게 말하면은 2판 4판이거든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나도. 막 이렇게 나간다면은 뭐죠? 이거는 나간다면은 이 놈은 더욱더 뭐죠? 왜? 이놈은 자기 동료가 위에서 뭐죠? 여기 깨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얘한테 힘을 못 쓰지만은 간접적으로 뭐죠? 이놈을 도와서 얘를 깨버리겠다는 거죠. 여기를 깨버리면 뭐죠? 얘는 얘한테 뿌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져 버리죠. 그러면은 어설프게 건드린 이 신금들이
그죠? 식상이 몇 개가 됩니까? 식상이 여기 2개인데 대운에서 식상이 강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끝나면 그 다음에 뭐죠? 무술입니다. 무술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죠. 무토는 다시 뭐죠? 대운과 같이 여기 묶입니다.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지? 근데 이 술토는 뭐죠? 다시 이 신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그럼 얘는 강력하게 치고요. 이 나름대로 얘는 뭐죠? 비견으로서 일간의 뿌리가 되니까, 뿌리는 안 되지만은 비견이 되니까 이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감을 찾게 되죠. 그러면 뭐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움직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년 돼가지고 뭐죠?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보면은 우리는 참 어쩌면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우리나라가 굴러가려고 그러면은 뭐죠?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저희 주변이 바뀌기도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바뀌기도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운도 그렇습니다. 그지? 운도 왜 운이 그러면 일단 대운에서 뭐죠? 대운에서 비견이 왔기 때문에 이분이 이 무토 일간이 착각을 합니다. 동료가 왔는 줄.